예, 그럼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보고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력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그 중국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3.2%가 나왔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 뭐 어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거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2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6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었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좀 기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그렇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그런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평이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그 6월에 그 산업의 그런 생산 증가율 그다음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지금 생산적 회복이 GDP 성장률의 회복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기가 반등함으로써 사실 반면에 그러니까 그 경기가 반등했으니까 이제 중국이 부양책 속도를 좀 늦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감, 그다음에 소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우려감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 중국이 코로나19의 통제에 성공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도 향후에는 이런 궤적을 좀 따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과 그런 글로벌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국가가 중국. 그렇지만 아직 글로벌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지금 더 재확산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경기 반등이 곧 글로벌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는 것이 현재 그 시장을 해석하는 입장으로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이제 저한테 질문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가라고 보는 거 측면을 물어보셨는데 시장에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뭐 생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좋게 나왔는데 소비는 안 좋았다 그랬지만 소비도 이거를 해석하기 좀 나름인데 소비 전체 포션에서 그 자동차 소비가 가장 30%로 크게 차지하는데 자동차는 아직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 8%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전체 그 증가율은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좀 세분화 보면 가전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한 9.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한 20.5%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비 지표 역시도 개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GDP의 그런 반등 그런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도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좋아지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 수출도 점진적으로 좀 회복될 가능성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그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사실상 뭐 여기서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 뭐 중국 내부적으로 뭐 폭우가 지금 뭐 그런 있었다는 점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여기에 구제역 같은 그런 경기 회복에 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태들도 다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경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꾸준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지표가 좋아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이슈가 사실 중국 경기 지표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기 반등 이슈는 글로벌 경기 회복의 롤모델로 향후에 이제 좀 부각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또 증시나 경제에 얼마만큼의 악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금융 제재나 또 홍콩 제재를 통해서 뭐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미중 갈등 이슈가 사실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잘 안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이 미중 갈등이라 그러면 사실 저희가 한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좀 이 악재로 인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뉴스만 나오면 왠지 불안한 것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느끼시는 건데 그런데 시장은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지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크게 방향성은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핵심 재료로 이 미중 갈등이 치고 올라오기에는 지금은 약간 좀 식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교육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금 교육 자체가 좀 어렵고 좀 사실 뭐 비즈니스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입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국 내 부양책, 뭐 최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뉴딜, 뭐 새로운 뉴딜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부양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향후에 어떻게 뭐 종식될 것이냐, 아니면 언제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종식되지 않고 더 확산될 것이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갈등이 영향을 주는 그런 글로벌 교육에는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민감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여기에 만일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렇게 경기 회복이 되는 조그만 신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갈등이 부각되면서 이런 판을 다 깨는 그런 제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는 것도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나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강력한 제재가 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서 무리수를 정말 둔다면 예. 그러면 글로벌 금융에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 가능성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지금 글로벌하게 풍부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락의 그런 조짐이 있더라도 밑에서 상당히 좀 저점에서 하려는 그런 힘은 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혹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실체화되고 어떤 경기 지표의 숫자로 찍히는 제재가 얼마나 되냐 저도 생각해봤더니 그렇게 뚜렷하진 않더라고요.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막판까지 궁지에 몰려서 정말 큰 제재가 나온다면 그때는 좀 충격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백신과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데 글쎄요. 모더나로 한번 기대를 했다가 데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다시 희소식이 또 들려오고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자들이 더 봐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환호성을 지른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증시는 한 번씩 튈 때는 있습니다만 자,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던 그 지난 3월과 현재 시점에서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의 건수나 그런 뭐 각국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7월 10일 기준으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신규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약물 중재 시험,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 건수가 1,060건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백신 2건을 포함해서 뭐 치료제도 한 15건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고 또한 간혹 가끔이죠. 뭐 아주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좀 지금 백신이 나오는 그런 시기가 빨라질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정말 확보가 되겠느냐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백신 맞을래 이거는 저는 뭐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예. 가격이 또 얼마나 비쌀까 또는 뭐 무료로 될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생산 캐파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일단 시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이 정시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의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주가 그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크고 언택트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제로 깔아야 될 것은 그렇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고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냐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대대적인 전략은 수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가치주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순환매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에 완전히 무시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좀 세세하게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치주는 지금 갖고 계신다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조금 줄이시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것이 가장 편안한 그런 매매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우리가 소위 성장주라고 얘기한 IT 기업들이나 안 그러면 이외 대장주격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전략 또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짧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지만 넷플릭스가 실적은 좋았는데 하반기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쳐서 시간에서 9% 이상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지금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반기 또는 내년 실적을 더 지금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지금 주력 종목인 언택트 종목들이 내년에도 좋을까 이건 되게 의문이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만일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의 세금 문제들이 상당히 크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인해서 사실 지금 언택트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좀 팔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 그런 면을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언택트 종목들 장기 성장성 분명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 그다음에 수급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일단은 개인 수급 주체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펀더멘탈보다는 이슈에 의해서 종목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로 보신다면 뭐 현대차 쪽이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택트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채 좀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까지도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장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